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당연한 얘기 좀 할 거예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 상품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것을 당연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1년으로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득세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주식이랑 비교한다면은. 그리고 기간에 비해서 양도세율도 완전 달라요. 단기에 파는 거랑 장기적으로 보유한 다음에 매도하는 거랑 세율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순발력 있게 하지를 못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어떤 판 매물에 대한 자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집을 파는 사람에 대한 이사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짧아야 한 달, 길면은 세네 달 만에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는 기간부터 모든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장기적인 상품이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투자 상품을 여러분들은 초단기적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적분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참 기자들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집값 하락에 1년 이하 초단타 매물 줄었다. 그래서 2022년도 시세 차익 보기 어려워지자 2022년도 9%에서 2023년도에는 6%로 또 이게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2년도에는 샀는데 금리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불안하니까는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던진 사람들이 100명 중에 9명이 있었던 거고, 2023년도는 2022년보다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랑 금리가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100명 중에 6명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무슨 이게 초단타로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겁니까? 그럼 많았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 6명이 초단타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6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마치 장기적인 부동산 상품을, 장기 투자 상품을 주식 공부하듯이 하실 거냐라는 거죠. 평당 분양가 3천만 원 지금 이하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서울 평균 3년간 33%가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나중에 PIR 지수랑 오늘 다 말씀을 드릴게요. 33%가 상승되면 나는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분양가가 3천만 원, 그렇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정부에서는 지금 저가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평당 분양가는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쭉 오른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분석을 하는 어떤 이 유튜버들이나 이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드리면서 별의 별 것까지 다 끌어와서 진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어떤 투자를 하시려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다우존스까지 공부를 해야 되며, 참 여기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별로 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매매 가격 지수와 이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위에 대통령이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정책이 나왔겠죠. 돈을 엄청나게 풀고 또는 경제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하겠죠.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안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정상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집이 잘 안 팔린다. 예를 들어 집이 잘 안 팔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그냥 알아서 국내 주택 건설 등록업체가 막 줄어들어요. 이거는 시장이 자율에 맞게, 자율성에 의해서 그냥 가격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이 안 일어나요. 공급이 안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는 이런 겁니다. 경제는 이런 거고, 계속 경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은 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경제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프라이스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요. 이러면은 경제 활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모든 기업과 정부가 다, 국가가 다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 여기에, 오늘은 가격이 여기에요. 내일이면 더 싸져요. 다음 달이면 더 싸지고 내년이면 더 싸져.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이러면 사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사요? 절대 못 삽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지만이 사람들은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여성분들 뭐 샤넬 오픈런, 남성분들 뭐예요? 롤렉스 오픈런. 그냥 새벽부터 진을 치고 기다려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막 중국 애들도 엄청 앉아있어. 중국 애들도 엄청 앉아있고, 중국 사람과 에르메스로 치장을 한 우리나라 어떤 이런 여자들, 남자들이 막 그냥 동시에 오픈하자마자 뛰어가는데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진짜로. 왜 그래요? 샤넬을 왜 계속 사는 이유는,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는 샤넬이라는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시장이 과도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정부는 돈을 풀든지 아니면은 정책을 완화하든지 뒷받침을 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순간순간에는 파동을 치면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그런 행위들이 우상향 그래프를, 모든 가격들을 우상향으로 이끄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숫자를 줄였다가 남아있는 회사들만 공급을 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향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월세 살지 않는 이상 집을 1년에 한 번씩 옮기고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에 대한 세금도 많고 취득세도 많고 단기적인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애 놓고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또는 중학교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다 한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품을 이런 그래프를 공부하면서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저도 못합니다. 예, 저도 이 현업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지만은 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봐가지고 미분 적분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IR 지수. 3년 동안 33%의 부동산 가격이, 분양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시작점이 같지 않으면 33%를 따라잡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집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주택 가격은 10억이에요. 근데 얘가 30%가 올랐습니다. 얘가 30%가 오르면은 13억이 되겠죠. 그리고 시작에 대한 바퀴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10억짜리가 30%를 굴러갔어요. 그래서 13억이 됐습니다. 근데 내 소득도 10억이면은 분양가 상승하는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소득은 그런데 아쉽게 1억이에요. 그러면 내 소득이 얘의 상승률의 10배면은 집값 3억 오른 거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내 소득 자체도 같은 비율로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30%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요. 30% 오르기도 쉽지가 않지만은. 그러면은 내 소득은 1억 3천이 돼서 꼴랑 3천만 원 오른 거고 집은 3억이 뛴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은 똑같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올랐지만 덩어리가 큰 쪽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 강남 집값은 3억에 시작을 했고 강북 집값은 1억에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둘 다 10배가 뛰었어요. 둘 다 10배가 뛰어서 얘는 30억이 됐고 같은 비율로 똑같이 강남과 같은 비율로 뛴 겁니다. 근데 얘는 10억이 됐어요. 애초에 시작은 3억과 1억의 2억 차였지만 지금의 결과는 20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바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갭은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갭은 점점 더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똑같았어요. 비율이라는 과정은 똑같았는데 마지막에 차익이라는 결과는 너무 다르게 우리는 체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따라잡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됐지만은 상대적인 상실감이 더 큽니다. 우리는 왜? 결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봉이 시작점이 집값과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제가 혼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요. 여기 있다 보면은 한번 먹방도 하면서 한번 할까 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한번 술도 취해볼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자, 바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냥 믿어라. 순간순간 타이밍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거 공부하지 마셔라. 그냥 빨리 선택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